중년 이후에는 샤워하는 소리가 겁난다. 그래서 자는 척 한다.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부관계의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래요. 네, 그래서 남성 갱년기와 그런 발기부전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샤워 소리가 두렵다 뭐 그렇게 얘기되는 건 사실 이제 남성분들이 중년의 나이 40대 후반 넘어가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성적 능력이 떨어지게 돼요. 그게 떨어지는 게 어떤 기능적인 요소에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그때 되면은 외부적으로 밖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고, 그 다음에 피곤하고 여러 가지 뭐 진급관계 내지는 경영관계 네. 많잖아요. 네. 주변과의 관계 이래서 네. 그런 어떤 머릿속이 복잡해지는데, 그죠? 네. 그런데 그 와중에 편안한 마음으로 섹스를 할 수 있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만사가 귀찮고, 네. 그런데 파트너를 요구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그렇죠.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강상의 또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복합된 요소가 있죠. 본인 자체도 그런 호르몬 밸런스가 깨지기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그때 되면은 네. 여성들 갱년기 하는 식으로 남성들도 젊었을 때는 남성 호르몬이 20대 초에는 가장 피크를 이루다가 조금씩 해가 갈수록 떨어져요. 네. 그러다가 어떤 크리티컬 포인트, 그러니까 어떤 평균보다 더 떨어지는 나이가 되는 게 이제 40대 후반입니다. 남성다움이라든가 네. 근육을 만들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욕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거기에 해당돼요. 텔레보다 말고 뭐 졸아요. 그쵸. 그건 부인이 그런 얘기예요. 밤에 그냥 애국가 나올 때까지 네. 텔레 보던 양반이 거실에 앉아가지고 왜 이렇게 좋냐. 그래서 너 그 좋을 바엔 가서 방에 들어가서 자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언제 때냐면 이제 그런 40대 후반들 하면 그렇게 되기 시작합니다. 아니 뭐 텔레비 연속 보고 아니면 슬픈 장면 보고 영화에서 그런 거 보면은 아무렇지도 않고 에이 저게 뭐야 뭐 이러고 비판하던 양반이 네. 갑자기 그냥 그걸 눈물을 쪼르륵 흘리고 별로 그렇게 슬프지도 않은데 눈물 흘리고 그 수건 찾고 이런 분들 네. 시기가 네. 그런 시기예요. 그런 것들이 다 호르몬 밸런스가 깨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처럼 뭐 얼굴이 화끈거린다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네. 그런 증상보다 그렇게 크게는 그렇게 보여요. 고장이 나고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뭐 병원에 가봐야지. 고장 나는 신호가 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비뇨기과 가서 내가 이런 증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호르몬 체크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호르몬 치료한다든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거 꼭 해야 돼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쵸. 뭐 안 하면 어때? 나 성관계 안 하면 되지 뭐 어때? 관계없어요. 뭐 그냥 그렇게 지내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아까 그대로 옆에 부인도 있고 뭔가 생활을 해야 되고, 그런데 파트너가 요구하는데 제대로 못 들어준다. 그러면 남성분들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우울해져요. 아, 내가 벌써 인생 끝났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더 우울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나 한참 친구들은 뭐 한다는데 나는 벌써 이런 거 안 돼?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우울해져요. 더 우울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아까 잠깐 얘기한 샤워 소리가 뭐 어쩌고 그런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야. 그건 나 바로 그래. 라고 생각된다면 좀 전에 얘기했지만 한번 호르몬 체크해 보시고 호르몬 밸런스가 어떤지. 네. 그래서 뭐 요즘 뭐 약도 많으니까. 네. 그 이제 우리가 사실은 100세 시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40대 후반 이때부터 그렇게 호르몬이, 그러니까 여성도 그렇고 남성도 그렇고 그런 갱년기로 네.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되면 사실은 되게 어렵잖아요. 마음은 한창인데 몸이 네. 그러니까 이러는데 그 치료는 얼마나 받아야 되고. 언제까지 받아야 되냐.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걸 꼭 해야 되냐. 그죠? 예. 계속 얘기한다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여성분들도 똑같아요. 여성분들도 갱년기 호르몬 치료제 네. 드시는 분도 있지만 안 드시는 분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때문에 뭐 암에 대한 우려 내지는 여러 가지 있지만 한편은 또 삶의 질을 찾아서 또 먹는 네. 분들도 있고. 근데 언제까지 할 거냐에 대한 의문이 됩니다. 네. 사실 1, 2년도 아니고 인간의 수명이 60을 넘기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갱년기고 뭐가 없었죠. 음. 그러다가 이제 60이 도달하고 이러면서 60세가 되고 평균 수명이 그러면서 그런 호르몬 밸런스 때문에 이런 저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호르몬 보충을 해주니까 세상에 인간의 삶의 질도 달라지고 뭐 달라지더라 이렇게 되는 네. 거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건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호르몬이 끝나는 건 너무 일찍 끝나고 그지? 40대, 50대는 맞아요. 이제 네. 끝난단 말이에요. 50대가 끝나면 100세 시대니까 적어도 한 40년, 그죠? 90살까지, 30년 뭐. 90살까지만 해도 40년이고 80살이면 30년. 네. 30년 동안 그럼 매일 호르몬 치료를 하고 있어야 되냐? 네. 그거는 본인 스스로 결정사항이라고 봅니다. 아. 그런 호르몬 치료를 하면서 그냥 호르몬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병원에서는 다 건강 체크를 해요. 네. 건강 체크해서 건강하신 분이 이런 호르몬 치료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한 30년을 호르몬 치료를 한다 그랬을 때 부작용은 없는가요? 뭐 한간에 이제 뭐 암의 유발에 대해서 걱정들을 하세요. 네. 여성 그 갱년기 하시는 분들은 네. 유방암, 남성 갱년기 하시는 분들은 절전암. 그래서 뭐 체력적으로 그런 갱년기 보충할 만한 뭐가 없냐? 네.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운동? 운동은 뭐 아무 운동이나 괜찮죠. 달리기도 좋고 뭐 무릎 관절 아프면 속보도 좋고 등산도 좋고 하여튼 운동. 네. 운동이 그런 걸 좀 보충해주는,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은 네. 그런 걸 좀 보충해줍니다. 그다음에 먹는 음식은 그런 호르몬을 보충하고 이런 음식은 제가 봤을 때는 정력에 좋아 뭐 이런 꼭 뭐 자라탕 뭐 내지는 뭐 뱀탕 뭐 그거 갖고 그쪽 김 좋아지고 이거는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아, 그래요? 단지 느낌, 그런 심리적인 효과가 아닐까라고 보여져요. 네. 이제 한동안은 보신탕이 남성 정력에 좋다 네. 난리가 났었죠. 근데 요새 보신탕 먹는 분들이 확 들어왔어요. 예. 쉽게 보면 만약 그런 게 진짜 남성 건강에, 여성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거기 중요한 성분을 뽑아갖고 약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되겠죠. 근데 세계적인 회사들이, 제약사들이나 우리나라의 뭐 유명한 제약사들이 덤벼들었겠죠. 근데 뭐 쓸만한 게 없어서 포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쓸만한 게 없기 때문에 포기한 거니까 그렇게 혐오식품에 매달리시는 건 그럴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추가 남성의 힘에 좋다고 그래서 뭐 부추전, 부추국, 부추 뭐 무침 이렇게 먹는다 그러는데 모두 다 허당이네요, 그럼? 뭐 야채니까 좋죠. 좀 전에 비아그라 말씀하셨는데요. 비아그라의 종류 그리고 성능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비아그라 잘 아세요? 잘 몰라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예, 본 적이 없어요. 예. 네. 요새 여성분들이 그런다며요. 그죠? 아니, 밤일 잘 안 돼요. 아니, 뭐 파란 알약 먹고더라도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런 거 먹을 생각도 안 해? 라고 야단친다고 그러더라고요. 야단 맞아야겠네. 그런 얘기도 한대요. 그런데 그 알약이 참 다이아몬드 쉐입의 모양의 그 파란 알약이 전 세계 인류 역사를 바꿔놨죠.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비아그라고, 한간에 이제 비아그라가 보통 명사화 됐는데 제품명이에요. 프라이자는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GSK라는 데서는 시알리스라는 네. 약을 만들어내고, 네. 또한 군대에서는 레비트라라는 약을 만들어내고, 그게 이제 국제적으로 통용하는 세 가지 약이고, 동아제약에서 그 자이데나라는 약을 만들어내고, SK 제약에서 엠빅스라는 약을 만들어냈어요. 약은 어떻게 된 거냐? 성분만 조금씩 틀린 거고 작용 기전이라든 하는 역할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고, 왜냐면 우리나라 노령 인구가 보통 노령 인구가 아니잖아요. 지금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 인구의 10%를 도달했고 이미 네. 10명 중 1명 이상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런 약 먹고 그런 데 대한 치료나 이런 걸 전부 보험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 보험료를 내야 되는 젊은 층들은 그 허리가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개인 취향으로 안전하겠죠. 그 다음에 의료보험에 대한 걸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의료보험은 질환. 네. 내가 감기 걸렸는데 감기 치료 안 하면 폐렴에 걸리고 폐렴 걸리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감기는 의료보험이 되는 겁니다. 네. 뭐 성관계 못한다고 죽을 일은 죽진 없잖아요. 않지. 그 성형수술 안 했다고 죽지는 않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의료보험에서 그래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의료보험에다 넣으려 그러시면은 네. 젊은 분들이 허리가 부러집니다. 비아그라를 먹었을 때 그 발기돼서 서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그건 이제 각자의 그 용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한간에 나와 있는 거는 50ml하고 100ml가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아그라가 그러면 이제 난 50ml도 세 그런 사람은 그걸 또 반으로 쪼개서 4분의 1만 먹어도 되죠.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나 50 갖고 힘들고 100 먹어야 돼. 그래서 100 쓰시는 분도 있고 어느 순간에 100 쓰시다 보니까 난 100도 안 들어.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네. 다 그건 개인적으로 용량 차이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알이 100인데 두 알, 세 알 먹는 건 큰일 납니다. 이게 심장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이 약들이. 그래서 큰일 나요. 그러니까 나 100 먹어서 안 돼 그러면 비뇨기과 가셔야 돼요. 그래서 나 100 먹어도 안 되는데요. 뭐 다른 방법 없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가서 상의를 하셔야지. 우리가 모든 약은 다 부작용이 있다고 봅니다. 모든 약은 다 독약이에요. 하지만 용량이라든가 용법이라든가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쓸 뿐입니다. 그걸 유익한 점을 취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비아그라는 비아그라대로 CRS는 CRS 각 약마다 부작용들의 정도 차이들이 있고 좀 더 포인트 되는 게 틀려요.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겠지만 젊었을 때부터 좀 관리를 잘하면 이렇게 중년 이후에 좀 더 건강하게 성생활을 할 수 있는지. 일반적인 건강 관리는 똑같아요. 그게 이제 발견되고 이런 데는 혈관, 네. 그 혈관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혈관 질환이 문제가 되니까 혈관 질환이 뭔게 있어요? 네. 결국은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이겠죠. 네. 고지혈증 그런 것들은 이제 평소에 건강 관리 하셔갖고 네. 그런 거에 안 걸리도록 네. 노력하시면 이 성기 내부에 있는 혈관도 네. 같이 건강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다면 성관계를 남들보다 좀 더 오래 지속할 수가 있을 겁니다. 갱년기 이후에 남성 건강을 위해서 비뇨기과를 좀 많이 활용하는 게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다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감정이 가장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발기력이 떨어진 남편에게 아내가 할 말은 첫째는 애정 표현이래요. 오늘 당신 참 멋있네. 뭐 이런 애정 표현의 말. 두 번째는 성기능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세 번째는 질환하고 비뇨기과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비뇨기과는 내가 가는 곳은 좀 그래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네 번째는 함께 부부가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금연, 금주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거를 옆에서 아내가 응원해주면 훨씬 더 잘하겠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는데 그걸 와서 상담하시고 함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시간 갖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